모듈은 물에 뜨는 재료인 PVC 튜브로 제작하였습니다. 양쪽을 PVC 뚜껑으로 막아 물이 들어갈 수 없게 실리콘으로 마감하였고, 양 뚜껑에 산악용 고리로 알려진 카라비너를 뚜껑에 구멍을 뚫어 고정시킵니다. 그렇게 하여 재난 시 파빌리온에서 모듈을 탈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고, 모듈끼리 위아래 연결시켜 가변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듈은 그림처럼 다양한 연결 방식을 통해 활용되며, 사람의 규모에 따라 모듈을 활용하는 방식이 가변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발견의 경우 빛이 적은 폭우 시에도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눈에 잘 보이는 색과 재질을 활용하는 것으로 대응합니다. 그림처럼 모듈이 가지는 투명함과 빛을 반사하는 홀로그램 다이크로익 필름을 사용하여 어두운 상황에서도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파빌리온을 구성하는 재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E 파이프를 사용하여 가장 기초가 되는 골조를 만들어줍니다. 이는 곡선과 같은 다양한 모양, 정교한 가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모듈들의 하중을 견뎌낼 수 있는 견고함을 지닙니다. 그 위에 철망으로 자연스러운 곡면을 형성하고 경량으로 골조에 적은 부담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철망의 안쪽에 주재료인 물에 뜰 수 있는 PVC 튜브를 배치하여 걸어줍니다. 이 재료도 마찬가지로 경량이기에 하중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PVC 튜브 안쪽에는 다이크로익 필름을 둘러 홀로그램 빛으로 어두운 곳에서 눈에 띄며 투명함과 이를 통과하는 빛의 반사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물속에 있는 듯한 효과를 줍니다. 철망과 모듈의 연결은 산악용 고리를 사용하여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방수가 되는 기능으로 재난 시 사용을 용이하게 합니다. 시공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높이가 다른 4개의 아치를 배치하고 철망을 그 위에 당겨 덮어 곡면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 철망에 파이프를 연결해 높이가 다른 파이프들을 자연스럽게 배열시켜 산악용 고리로 연결해주면 최종적으로 파빌리온의 형태가 구성됩니다. 디자인 컨셉입니다. 파빌리온에 드러나는 곡선 형태는 물결을 형상화하여 물에 의한 재난임을 나타내고, 모듈이 가지는 직선 형태도 폭우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로 인해 인면에서 보았을 때 파빌리온 관람자가 곡선의 형태와 함께 햇빛이 모듈을 통과하게 되면서 빛의 반사와 굴절로 인해 물속에 있는 느낌을 극대화시킵니다. 내부 투시도입니다. 햇빛과 그로 인해 반사되는 홀로그램 필름에서 떨어지는 빛과 그림자를 이용자들은 내부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재난 상황 속 어두운 폭우 속에서도 잘 보이는 모듈을 이용해 사람들이 구조되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명지대학교의 발표 영상이었습니다. 역시 10분간 자유롭게 의견 튜터님께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내 학교가 다 이 얘기를 좀 공통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명지대학교 표지로 가볼까요? 지금 사실 이 장면이랑 같은 장면이긴 한데, 표지를 보면, 예, 이게 뭔가 이렇게 공원 한적한 공원에 뭔가 놓이는 구조물이 각자 팀의 어떤 상황들하고 잘 맞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지금 명지대도 비에 의한 재난 상황에서 특별한 어떤 건축에 대한 어떤 대안 장치 같은 거잖아요. 제안하는 게. 근데 뭐 비라는 요소가 이 공원과 이 장면에서는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 어쨌든 이 건축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건축에 관련된 표현이라든지 뭐 보여주는 방식으로 뭐 뭔가 아이디어나 제안들을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그게 굉장히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은 명지대, 예를 들어 명지대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게 필요하죠. 오히려 지난번 내용이 저는 더 뭐 좋은 측면이 많았던 게, 그런 그 폭우라는 비의 상황들이 막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더 많이 보였었거든요. 오늘은
이런 투시도가 과연 이 파빌리온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데에 혹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건축적인 개념을 제안하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거는 오히려 마이너스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재난 상황을 우리가 느껴지지도 않고 이 배경 화면이 혹은 이 투시도가 그래서 이 재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파빌리온을 사용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이거에선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각 팀들이 이거는 내 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제안하는 이 어떤 특별한 건축, 어떤 상황들, 특별한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건축 결과물들, 그게 파빌리온이 됐든, 제가 좀 제안하는 어떤 도시에 대한 어떤 상황들에 적용되는 모습들이라든지, 연출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아이디어들을 보여주는 어떤 배경에 대한 부분들. 오히려 명지대 같은 경우는 막 그 폭우가 정말 일어난 어떤 그 굉장히 좀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상황? 이런 거를 이 배경으로 좀 더 만들어서 정말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우리 제안이 정말 필요하고 이 파빌리온이 정말 지어져서 어떤 구조와 안전과 이런 게 어필이 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 이 네 팀들이 좀 다 그런 각자의 그 방향들로 좀 더 뻗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한 세 팀 정도를 보면서 전체적인 드는 생각이고요. 약간 명지대 안을 제가 이제 어제 전달을 받고 미리 좀 봤는데 사실 이게 명지대 학생들이 아마 이 레퍼런스를 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약간 이 결과물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좀 느껴지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학생분들 파빌리온이어서 그게 크게 막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이게 제가 본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랑 너무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명지대 학생분들이 어쨌든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만든 결과물이긴 한데 제가 사실은 어떤 한 파빌리온 혹은 어떤 그것도 무슨 공공미술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랑 많이 유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팀에서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너무 또 기존에 있었던 파빌리온이라 유사한 게 나오면은 나중에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이게 근데 저는 좀 너무 아쉬운 게 지난번에 되게 아이디어도 흥미롭고 그거를 만들어가는 방식도 좀 재미있어서 이게 좀만 더 그 방향에서 디벨롭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사실은 저는 오히려 1차 디자인 회의 때보다 오늘 안은 약간 이게 완전히 좀 많이 바꿨는데 좀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 기존 1차 디자인 회의에서 보았었던 어떤 되게 좋았던 점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오히려 좀 너무 많이 다르게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공유를 하나 했는데 이것도 이 와이어 메쉬 같은 거에다가 걸개로 해서 이 다이어크랙 필름을 입힌 아크릴이죠. 이걸 이렇게 쫙 매다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이 유사하거든요. 이게 기존 작가의 작품을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결과물이 나와도 괜찮다. 본인들이 괜찮으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좀 오히려 좀 다르게 본인들만의 좀 새로운 것들을 좀 더 만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아이디어가 너무 좋거든요. 이 상황 설정이라든지 어떤 저게 하나의 어떤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어떤 걸로 쓰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게 저는 다가왔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고정된 건축물이 아니라
임시 가설물이긴 하지만 이거를 어떤 그 위급 상황에서는 해체하고 저 요소를 활용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구조하고 안전을 위한 장치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는데 결국 만들어진 결과물은 어디서 본 듯한 뭐 파빌리온 이런 거를 좀 갖고 온다는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1차 디자인 회의에 아주 흥미로웠었던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뭐 이 안 같은 경우에 이 다이크로익 필름을 그게 밤에 오히려 발광되는 재료 이런 거를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밤에 그게 다이크로익 필름이 빛을 이게 뭔가 하나요? 네, 좀 오히려 이게 그러려면 조명이 필요한 거 아닌가? 혹시 이거 스터디한 분들이 좀 대답을 해줄까요? 다이크로익 필름이라는 게 이렇게 빛 LED 같은 걸 다는 것보다는 발광이 낮지만 그래도 밤에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빛이 반사돼서 보인다, 그 필름을 끼우지 않은 투명한 톤보다는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P 파이프로 그거를 만들면은 아닌가? 이 재료는 뭐죠? 그 일종의 사람을 구명하는 저 재료는? 저는 이제 PVC PVC 파이프? 네, 파이프입니다. 근데 그게 물에 뜨나요? 네, 물에 뜹니다.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 네. 네. 그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람을 구조할 만큼 물에 뜨는 건 거죠. 근데 뭐 어쨌든 그런 테스트 영상들도 나중에 최종 결과물에 뭐 담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구조용 뭐 구호를 위한 그걸 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뭐 좀 테스트 모델하고 시뮬레이션 같은 거, 영상 같은 거가 좀 첨부되면 훨씬 더 전달이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저는 객관적으로는 그래요. 네, 아이디어는 너무 좋고 흥미로운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은 오늘 결과로서 아쉬운 거는 여기서 본 듯한 이 작업이 너무 유사한 부분. 그래서 좀 추가돼야 될 부분은 오히려 1차 디자인 회의에서의 그게 좀 좋았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혹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혹시 1차 디자인 회의 때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네. 이제 저희가 실제 재난이 닥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실제로 사용 가능한 부재를 사용했다는 부분이 저는 저희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말고 이제 기존의 안에서 훨씬 좋았던 부분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건축가님이 느끼시기에 그런 거를 좀 들을 그러니까 수 있어요. 저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때 좋았던 게 한 두세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 뭐 전체적인 어떤 배경 이런 폭우 상황이라든지 뭐 어떤 홍수 상황 혹은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 대한 어떤 상황 설정에서 뭐 건축적인 이런 아이디어들이 일단은 좋았고요.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저는 그 구조물에 대한 디자인도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구조물에 대한 어떤 디자인이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려면 기둥이 있고 지붕이 뭐 보통 그렇게 상상을 하거든요. 1차 뭐를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 기둥과 지붕이 뭔가 일체화된 형식으로 만들었던 게 명지대학교의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 그리고 거기다가 그 일종의 응원봉 같은 게 그 기둥 파이프죠. 파이프 관 같은 거에 꽂혀서 어떤 재료가 갖고 있는 속성을 그러니까 재료적인 속성과 그 연결 관계들을 굉장히 좀 잘 만들어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보면은 오늘 만든 거는 루프랑 저 매달아 놓은 어떤 파이프는 완전히 별개인 거거든요. 뭐 저게 그 루프에 걸려있는 저 파이프들이 사실은 뭐라 해야지? 그냥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쉽게 분리될 수 있는 속성이어서 저 재료적인 어떤 연결이 그렇게 저는 좋다고는 안 느껴져요. 근데 오히려 1차 때는 그런 게 더 좋았던 거죠.
기존의 어떤 그 응원봉의 뭐 기성제를 사용하는 측면과 파이프를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꽂아서 뭐 어떤 뭐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적인 것까지의 그 연결 플로우가 흐름들이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좀 느껴졌는데 거기서 이제 다 약간 거의 다 버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둥과 지붕의 일체화된 어떤 구조 형식도 버린 거고 두 번째로는 일종의 그 구조를 할 수 있는 응원봉 뭐 이런 장치와 파이프와의 어떤 연결관계 그런 것도 좀 여기서는 없고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아쉽지 않나. 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 1차 때 굉장히 그 구조적인 측면하고 응원봉이라는 그 재료의 어떤 연결관계까지 잘 고려를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바꾼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렇게 네. 자체적으로 형태를 변경을 한 게 네, 1차 디자인 회의 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이제 너무 기본적인 그냥 건축적인 그 형식 있잖아요. 네, 이제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기둥 따로 지붕 따로 거기 있고 그냥 거기에 모듈이 걸려만 있다라는 게 너무 이제 단순하게 접근하신 것 같다라는 이제 말을 듣고 이 형태가 좀 기둥 따로 지붕 따로로 보이기보다는 하나로 좀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해서 좀 그렇게 따로따로 기본적인 형태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좀 형태를 많이 변경을 했고, 모듈도 저희가 응원봉을 사용을 해서 좀 비닐 실링을 하고 그거를 위한 작업들이 시공시에 많이 들어가서 만든 이미지처럼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대로 시공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깔끔한 재료 바꾸는 게 어떨까 해서 이렇게 좀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 그렇게 선택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제가 얘기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변경하는 방식에서는 그렇게 좋은 선택들은 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오히려 저는 그 구조는 그러니까 그때 기둥과 지붕이 뭔가 오히려 그 지붕들이 너무 그 파이프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네. 그게 되게 불안하게 느껴졌거든요. 오히려 그 요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 파이프가 일종의 파이프 관을 갖고 뭔가 언듈레이트 되는 어떤 루프를 만든다고 했을 때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파이프로 일종의 서페이스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렇죠. 루프라는 건 일종의 서페이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을 다시 보면은 파이프를 갖고 라인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파이프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그 선형을 이렇게 만드는데 선형이 아니라 서페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파이프들을 쫙 연결하고 묶어서 어떤 지붕의 어떤 서페이스를 만들고 그 서페이스에다가 뭔가 그런 일종의 이렇게 빼서 뭐 구조 그런 걸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재료를 한다든지 그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저는 뭐 1차 때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좀 다시 한번 1차 안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완성도를 높이는 측면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각 팀들이 좀 더 이 재난 상황을 보여주는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표현적인 측면과 배경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가상의 계획안이긴 한데 뭐 튜터들 혹은 시민들이 이 작업을 보면서 딱 그 상황에 몰입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주면은 훨씬 좋겠죠, 그렇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영화도 그렇고 아니면은 사실은
건축에 대한 어떤 상상? 도시나 건축에 대한 상상도 그렇고 사실은 이 타자를 몰입하게 해주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뭐 음악을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긴장감 영화에서 뭐 예를 들면 기생충을 봅시다. 기생충의 상황에서 갑자기 그 상황이 다 봤죠? 상황이 딱 반전되면서 갑자기 뭐 그 폭우가 내리고 음악도 굉장히 서스펜스한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거기에 있는 관객들을 그 상황에 굉장히 몰입하게 해주잖아요.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가. 근데 여러분들의 작업도 그런 측면이 약간 필요한 거죠. 뭐 어떤 상황, 우리가 이 작업을 보는 관객이다. 혹은 이 파빌리온을 사용하는 사용자다 하면 그 여러분들이 설정한 그 상황과 어떤 상황 속에 우리를 모두 딱 이렇게 집중시키고 좀 해주는 뭐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명지대 학생들도 이렇게 결과도 좋고 또 각자가 뭐 경험적으로나 좋은 의미를 좀 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역시 의견 교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참여자분들과 다른 학교 참가자분들, 또 명지대학교에서 질문이 있으면 편하게 마이크를 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키 담당 김하늘입니다. 저도 보다가 질문할 거를 이제 하나 표시를 해둔 게 있는데, 제가 뒷부분부터 좀 봐가지고 중간 내용이 있었으면 죄송한데, 제가 이제 일전에 다이크로이 필름으로 파빌리온을 제작을 해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파빌리온 다이크로이 필름을 사용했던 이제 효과를 조금 스터디를 저도 많이 했었었는데, 지금 이제 홀로그램이랑 어두운 곳에서 눈에 띈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더라고요. 구조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밤에도 좀 발견이 쉽다? 구조와 발견 이렇게 두 가지로 내용을 정리해 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다이크로이 필름이 투과도 되고 반사도 되는 재질이긴 한데 발광을 하는 재료는 아니어가지고 어두운 곳에 가면은 사실 오히려 눈에 띄거나 하는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밝은 곳에서는 저게 빛을 좀 되게 컬러풀하고 되게 약간 어느 정도 반사의 효과도 있고 투과의 효과도 있어서 굉장히 눈에 띄는데 오히려 밝은 곳에 가면은 그렇게 외부에 빛이 없으면 잘 보이는 재료는 아니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명이 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지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조명이 없으면은 저희는 이게 눈에 그렇게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어둠에 묻힌다는 재료 정도로 생각이 됐었는데 이제 발견이나 그런 걸 할 때 이미지로 제작해 주신 거는 좀 더 야광이나 형광에 가까운 느낌으로 나왔어서 혹시 밤에 이런 거 스터디를 해보신 내용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네. 그 마이크를 음소거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실험을 해봤을 때는 조금 이제 완전 그런 재난 상황과 같은 완전 암흑의 상황에서 실험을 해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빛이 조금 있는 밤에 실험을 해봤어서 어느 정도 이게 그런 발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고 아마 좀 재난 시에는 이제 그 발견을 하는 분들이 손전등이나 아니면 그런 빛을 가지고 구조를 하러 왔을 때 조금 그거에 대해서 반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구조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참고해서 좀 빛을 얻는 부분들도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팀원들이랑.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손전등을 비춰가지고 그 순간에 반짝거리게 하는 거면 그 자전거에 무슨 이렇게 자전거나 도로에 그 평소에는 빛나진 않는데 빛을 받으면은 굉장히 밝게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재료도 뭔가 그 손전등을 비췄을 때 잘 보인다라는 내용이면 그런 재료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서 생각해보면 이렇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일종의 스트럭처죠. 그렇죠? 기존에 뭔가 그런 재료들을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스트럭처가 있는 거고, 거기에 그 소재, 그렇죠? 뭐 지난번에는 이제 응원봉으로 제안을 했고, 오늘은 이 PVC 파이프로 제안을 했는데, 그 재료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 재료가 물에도 떠야 되고, 약간은 오늘 얘기로는 발광도 했으면 좋겠고, 그 두 가지를 좀 뭐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소재를 좀 찾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스트럭처랑 이 그 구조물을 두 가지를 연결하는 거. 요 세 개만 잘 충족을 하면은 굉장히 어쨌든 그 파빌리온 결과물로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요 세 가지를 좀 다 잘 충족을 하는,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 나눠서 생각을 한 다음에 어쨌든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항상 이렇게 건축물이 되게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어떤 완성된 걸로 만들어지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어떻게 잘 하나로 만들까, 뭐 이 부분만 잘 고려를 하면 좋은 파빌리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혹시 그 세 가지 한 번만 간단하게 네. 다시 한 번만. 첫 번째는 그 스트럭처고요. 그러니까 구조물이죠. 스트럭처가 되는, 그러니까 서포트를 하는 건데, 그 스트럭처도 저는 좀 그 디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쵸? 이 미적인 그게 형상과 뭐 어떤 미적인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전체 스트럭처에 대한 게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부분 요소인 거죠. 그 일종의 저걸 뭐라고 부르죠?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은 저희 모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듈 말고 뭐 구호, 그 명칭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구호 튜브나 뭐 네, 구호 튜브? 뭐 일종의 그렇죠. 구호 튜브의 어떤 소재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소재가, 구호 튜브가 뭐 물에도 잘 떠야 되고, 그다음에 발광의 효과도 있으면 좋고, 약간 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스트럭처랑 구호 튜브를 연결하는 거. 그렇죠? 연결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인 거죠. 근데 저는 이 지난번에 좋았던 건 그 스트럭처가 일종의 전체적인 형태를 잡아주고 구조가 되는 이 스트럭처가 연결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래서 더 좋았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트럭처가 이 연결 구조를 자연스럽게 역할을 하니까 이 튜브도 거기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이 나눠서 생각하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딱 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지난번 안에서. 근데 이제 뭐 완성도가 좀 우려되는 부분,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은 약간 이 세 개가 다 이렇게 딱 완전히 다른 걸로 비결되다 보니까 이게 좀 하나로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중요한 이 파빌리온을 만들 때의 가장 큰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딱 되면은 일치되는 그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일치되는 순간, 뭐 이 작업을 하는 학생들도 되게 희열을 느낄 것 같고, 딱 그 결과물로 나왔을 때 그거를 체험하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느끼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따로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질문 저 하나 명- 드려도 될까요? 명-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네, 먼저 질문해 그- 주시면 됩니다. 저 디자인에서도 그 지붕에 있던 그 구조물이랑 저희 튜브 모듈 그 두 개를 연결하는 걸 저희가 케이블 타이로 했어가지고 지금 2차 안이랑 그 거는 방법은 똑같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그 스트럭처랑 그 구조 모듈이랑
뭔가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싶다가도 저희 개념에서는 떼서 써야 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런 식으로 뭐 연결해주는 어떤 매개가 있고 저런 식으로 달릴 것 같은데 혹시 튜터님이 생각하신 아이디어나 아니면 그런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제가 이거 써지나? 네, 네, 주석 예. 보입니다. 요게 지금 기둥이고, 요거 와이어 메쉬는 루프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달리는 튜브. 그러니까 이 지금 세 개가 사실은 완전하게, 오늘은 이렇게 완전하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번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지난번에 이렇게 기둥이 있었고, 이것도 뭐 파이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연결하면서 뭐 어딘가 또 다른 어떤 기둥들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게 저는 이게 기둥의 요소가 있고 뭐 기둥과 일종의 이런 루프가 일체화된 느낌을 좀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형태적인 변형들은 되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주도에 많은 그게 뭐죠? 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주상절리 아닌가요? 맞아요. 땡큐. 네. 주상절리를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용암이 굳으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자연적인 지형들을 만들잖아요. 제가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이미지를. 저는 약간 이 팀의 지난번에 그거를 보면은 약간 이런 이미지, 이거를 좀 인버트 하면은 뭐 이 부분이 지붕이 되고 뭐 이 부분이 어떤 기둥이 된다든지. 근데 이게 그러면 기둥과 지붕을 이루는 요소가 뭔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어쨌든 뭐 자연적인 이미지로부터 우리가 그냥 영감을 이 형성 과정과는 사실은 뭐 만드는 디자인하고는 조금 뭐 관계는 없겠지만 이게 약간은 되게 재밌는 거는 이렇게 막 모듈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뭐 이렇게 주상절리가 저렇게 막 이렇게 어떤 기둥들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명지대의 지난번 안이 약간 이런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지난번에는 약간 응원봉 같은 것들을 이렇게 껴가지고 뭐 일종의 파이프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되게 재밌는 게 응원봉이라는 거를 갖고 온 거는 사이즈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든 일종의 인공적인 그 스트럭처랑 똑같이 루프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일종의 튜브를 꼈을 때의 모양을 그대로 잡아낼 수가 있는 뭐 약간 그런 나름의 뭐 디자인 혹은 뭐 파빌리온 구조물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뭐 아까 그 얘기한 것 오늘 것처럼 그냥 그 세 개 파트가 이렇게 다 나눠진 게 아니라 그 세 개가 굉장히 다 다른 거지만 하나의 어떤 뭔가 형태와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마치 한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오늘 안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사실은 너무 다 이게 요소들이 이렇게 다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게 세 가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미 1차 때 그런 걸 보여줬었고 1차 때 그런 걸 보여줬어서 사실은 더 좀 아쉬운 거죠.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1차 때는 근데 그 PVC들을 연결하는 게 선형으로 그냥 루프를 쫙 잡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선형이 고정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아까 본 그 주상절리처럼 그 육각형의 형태가 서페이스를 만들면 면을 만들면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그 구조로서 더 가능성이 큰 거죠. 이건 약간 이제 좀 스트럭처를 좀 만드는 뭐 구조적인 부분들 혹은 뭐 기하학적인 부분들 뭐 이런 게 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네. 아까 한 분이 좀 질문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다른. 네. 네, 아까 질문 못 하셨던 분 이어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있는 건축학교에서 재학 네. 중인 한 학생이고요. 네. 궁금한 게 아마 제가 발표해서 놓친 걸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재난 상황이 돼서 이제 해수면이 올라가면은 저 구조체 자체가 전부 다 수면 위로 붕 떠오르는 그렇게 작동되는 형식인가요? 아니요, 저희 구조체 자체는 땅에 견고하게 고정돼 있어서 재난 상황 시에도 떠내려가지 않게 하고 이제 그 해수면이 차올랐을 뭐 수면이 차올랐을 때 저 모듈만 떼서 이렇게 떠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바로 뒤에 나오는 그림이랑 비교해 보시면 조금 이렇게 물이 올라와 있는데 네.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만든 파빌리온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홍수라고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그 해수면이 상승하는 레벨이 저 구조체 이상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 파이프들이 달려있는 위치 그 높이 아래를 재난의 상황으로 전제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 파이프가 높이가 3m 그 안팎인데 이제 해수면 그렇게 높지 않을 때는 아래에 있는 걸 떼서 쓰고 또 이렇게 정말 극단적으로 많이 차올랐을 때는 또 위에 있는 걸 떼서 쓰고 그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되게 네, 재미있는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 되게 생각할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게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뭐 강수량의 차이로 이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사실은 지면에 고정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일정량의 뭐 이상의 강수량, 굉장히 큰 강수량이다 하면은 저 사실은 파빌론이 잠길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만일 이제 명지대 팀의 아이디어가 우리는 이 그 폭우 홍수 상황이 뭐 어떤 현실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일정 부분 땅이 잠기는 부분에서 한다 하면은 사실은 딱 고정시켜 놓고 몇 미터 위에서부터 저 구명 튜브를 좀 걸어서 갖고 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제안으로 어떤 그런 상황 설정까지 좀 디테일한 상황 설정까지 하면서 이제 계획을 디벨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게 굉장히 큰 예전에 뭐 그런 영화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재난 상황에 대한 영화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심한 극단적인 상황이다 해서 그러면은 일종의 그 파빌리온이 약간 플로팅 되는 방식으로까지 뭐 아이디어를 접근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정도죠. 그 강수량의 정도 혹은 저 파빌리온이 뭐 물이 얼마나 잠기느냐에 대한 정도 뭐 이런 거에 대한 상황 설정을 해가지고 뭐 계획으로 만드는 거는 이제 이 계획 안에 약간 디테일과 좀 섬세함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질문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